물을 약 3140리터만 부으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 표면은 아무리 많은 페인트로도 다 칠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물건은 미적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럽의 수학자들을 30년 넘게 싸우게 했습니다. 1641년 이탈리아에서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가 종이 위에 이상한 입체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갈릴레오의 마지막 제자였고 2해 뒤에는 인류 최초의 기압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입체는 오른쪽으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피는 어떤 유한한 숫자 안에 갇혔습니다. 선배 수학자 카발리에리는 무한한 깊이에서 유한한 크기를 끌어냈다며 감탄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수학자 로베르발은 거짓이고 불가능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소식은 마랭 메르센 수사의 서신망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논쟁은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1671년 월리스가 이 입체를 증거로 내밀자 홉스는 이해하려면 미치광이가 되어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뉴턴은 이 발견의 이듬해에 태어났고 라이프니츠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토리첼리는 당시 최신 기법인 불가불량법으로 부피를 계산했고 고대 그리스식 증명도 따로 덧붙였습니다. 누가 언제 붙였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후대에는 심판의 날에 울리는 대천사의 악기에 빗대 가브리엘의 나팔이라 불렸습니다. 이제 나팔을 직접 만들고 물을 채운 뒤 왜 페인트 칠만 끝낼 수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곡선 하나뿐입니다. x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곡선, y는 x분의 1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x가 1 이상일 때 가로 위치가 x라면 높이는 x분의 1입니다. x값으로 1을 넣으면 높이는 1입니다. 숫자 1을 넣으면 2분의 1, 10을 넣으면 10분의 1이 됩니다. x가 아무리 커져도 x분의 1은 정확히 0이 되지 않습니다. 곡선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영원히 갑니다. 곡선 아래 채운 영역을 x축 둘레로 도공의 물레처럼 한 바퀴 돌리면 하나의 입체가 생깁니다. 왼쪽은 곡선과 그 거울상이 만든 옆모습이고 오른쪽은 그것을 회전시킨 실제 나팔입니다. 좌표 한 단위를 1m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입구의 반지름도 1m입니다. 이 기준에서 무차원 좌표 x의 단면 반지름 값은 x분의 1입니다. 끝없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크기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 구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늘어지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끝없는 나팔의 두 장부를 펼쳐 물과 페인트가 각각 어디까지 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째, 입구를 막고 물을 부으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둘째, 표면을 칠하려면 페인트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끝없이 긴 물건이니 둘 다 무한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역설은 바로 그 직감을 겨눕니다. 입구 반지름을 1m로 두면 답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부피는 파이 세제곱미터에 머물지만 표면적은 무한히 커집니다. 역사적으로 토리첼리가 증명한 것은 유한한 부피였고 표면적의 무한성은 후대에 밝혀졌습니다. 나팔을 x가 1인 입구부터 l인 지점까지 잘랐을 때 두 장부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먼저 물입니다. 나팔을 얇게 자른 조각 하나는 반지름 x분의 1인 아주 얇은 원기둥처럼 볼 수 있습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물조각은 파이를 x의 제곱으로 나눈 꼴로 작아집니다. 이 조각들을 x가 1인 입구부터 l인 지점까지 모두 더하면 잘라낸 나팔의 부피가 됩니다. 계산하면 1에서 l분의 1을 뺀 값의 파이를 곱한 결과가 나옵니다. l이 커질수록 l분의 1은 0으로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부피는 파이를 향해 아래에서 살금살금 올라갑니다. 파이 세제곱미터는 약 3140리터입니다. 가정용 욕조 15개 남짓, 물 무게로 약 3.1톤입니다. 이번에는 페인트입니다. 얇은 구간의 겉면은 원의 둘레의 비탈진 길이를 곱한 띠처럼 계산합니다. 나팔이 기울어진 만큼을 보정하는 제곱근 한 가지 넣으면 표면에 정확한 조각이 나옵니다. 반지름과 기울기를 넣으면 x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의 제곱근이 나옵니다.
따라서 표면적은 더 단순한 x분의 1 적분보다 큽니다. 이 적분은 L의 자연로그로 계산됩니다. 자연로그는 느리게 자라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느린 것과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결국 무한까지 갑니다. 그 차이를 실제 숫자로 그리면 위의 물 곡선은 파이에 붙고 아래의 페인트 곡선은 계속 올라갑니다. 입구 비탈이 포함된 첫 구간은 약 15.18제곱미터입니다. 이후 10배마다 증가량은 약 14.47에 가까워집니다. 같은 나팔의 안과 겉이 왜 갈라졌을까요? 비밀은 단면에서 반지름을 몇 번 곱하느냐에 있습니다. 물액의 단면은 바닥 넓이입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가는지를 정합니다. 페인트액의 같은 단면은 둘레입니다. 그 자리의 벽을 한 바퀴 두르는 길이를 정합니다. 반지름이 원래의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해보죠. 둘레도 정확히 10분의 1이 됩니다. 하지만 넓이는 반지름을 2번 곱함으로 100분의 1까지 작아집니다. 물 조각은 반지름이 한 번 더 곱해져 빨리 줄고 페인트 조각은 반지름만큼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유한과 무한을 가릅니다. 위치 x에서 물 조각은 x제곱분의 1꼴이고 페인트 조각은 x분의 1꼴입니다. 제곱 역수의 합은 항을 끝없이 더해도 약 1.645라는 유한한 값에 가까워집니다. 반면 1, 2분의 1, 3분의 1처럼 줄어드는 합은 조화급수입니다. 각 항은 0에 가까워지지만 합은 끝없이 커집니다. 3분의 1과 4분의 1을 묶으면 2분의 1보다 큽니다. 다음 4항을 묶어도 또 2분의 1보다 큽니다. 2분의 1보다 큰 묶음을 무한히 만들 수 있으니 합은 끝없이 자랍니다. 다만 그 속도는 아주 느립니다. 조화급수의 부분합이 10을 넘으려면 무려 12367번째 항까지 더해야 합니다. 이 나팔은 두 급수의 차이를 입체로 보여줍니다. 부피는 유한한 값에 모이지만 표면적은 조화급수처럼 끝없이 커집니다. 줄리언 플레로는 이 직관을 반지름이 1,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드는 원기둥 케이크로 만들었습니다. 이 케이크는 부피는 유한하지만 옆면은 무한합니다. 먹을 수는 있어도 아이싱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절단 끝점 x 값을 10배씩 늘리며 물과 페인트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끝점 x가 10m에 해당할 때 물은 최대치의 90%까지 찹니다. 표면적은 약 15제곱미터입니다. 끝점 x가 100m에 해당할 때 물은 최대치의 99%에 이릅니다. 표면적은 약 30제곱미터입니다. 끝점 x가 1km에 해당하면 물은 파이에 거의 붙습니다. 표면적은 약 44제곱미터입니다. 끝점 x가 10km에 해당하면 물 게이지는 거의 멈춥니다. 하지만 표면적은 약 59제곱미터까지 늘어납니다. 끝점 x가 100km에 해당하면 물은 파이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갔습니다. 표면적은 약 73제곱미터입니다. 끝점 x가 10km에 해당해도 물은 파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은 약 174제곱미터를 넘어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날카로운 반론이 나옵니다. 나팔을 채우면 벽 전체에 액체가 닿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파이 세제곱미터의 물로 가득 찬다면 안쪽 벽 구석구석에 물이 닿습니다. 물 대신 페인트를 부어도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페인트가 무한한 넓이를 덮은 셈입니다. 방금 계산한 결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반론은 절반만 옳습니다. 나팔을 채우면 페인트가 안쪽 벽 전체에 닿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칠한다는 말에 서로 다른 두 뜻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페인트 칠은 어디서나 도막의 두께가 일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양은 대략 표면적의 두께를 곱한 값입니다. 반면 나팔을 가득 채우면 벽에 닿은 페인트층은 나팔 깊숙이 갈수록 함께 얇아집니다. 두께가 충분히 빠르게 0에 가까워지는 도막은 무한히 넓은 벽에 닿고도 총량이 유한할 수 있습니다. 넓이가 무한이면 페인트도 무한이라는 직관에는 두께가 일정하다는 숨은 가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의 페인트를 떠올리며 찜찜했다면 그 직감도 옳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나팔 자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도막 두께를 0.1mm로 잡으면 10km 지점에서 나팔 반지름과 도막 두께가 같아집니다. 기준을 1나노미터라는 분자 규모까지 낮춰도 반지름은 100만 킬로미터쯤에서 그보다 작아집니다. 주황점은 도막 두께, 빨간 점은 반지름 1나노미터라는 기준입니다. 실제 입자 통과 한계는 지름과 모양까지 따져야 합니다. 가브리엘의 나팔은 공작 설계도가 아니라 무한을 일상 직관으로 다룰 때 생기는 균열을 보여주는 사고 실험입니다. 차원을 하나 낮추면 코후 눈송이가 있습니다. 넓이는 유한하지만 둘레는 무한한 평면의 사촌입니다. 쟤는 자가 짧아질수록 해안선이 길어지는 해안선 역설도 같은 무한의 가족입니다. 만실에도 손님을 더 받는 힐베르트 호텔과 기대값은 무한인데 참가비가 망설여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설도 같은 가족입니다. 무한이 길지만 넓이가 유한한 평면 도형은 이미 14세기에 니콜 오렘도 만들었습니다. 무한히 긴 도형의 부피를 계산해도 되는가? 쪼갤 수 없는 조각을 더해도 되는가? 논쟁은 수학의 기초를 건드렸습니다. 홉스와 월리스뿐 아니라 아이작 베로와 존 로크까지 논쟁에 뛰어들며 나팔은 수학과 철학의 경계를 흔들었습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을 지나 19세기에 극한 개념이 엄밀하게 정립되고 나서야 이 소동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홉스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토리첼리가 그런 결과를 증명했을 리 없다며 월리스가 고인을 모함한다고까지 의심했습니다. 이듬해 홉스는 이 입체가 무한히 긴 것이 아니라 끝을 정해 두지 않았을 뿐이라고 다시 해석했습니다. 정작 토리첼리는 자기 입체를 말하자면 역설적인 물건이라고 차분히 불렀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팔이 우리에게 남긴 결론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나팔의 길이는 무한하고 부피는 파이 세제곱미터에 수렴합니다. 표면적은 어떤 유한한 값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부피에는 반지름이 2번 곱해져 유한해졌고 표면적에는 한 번만 곱해져 끝없이 커졌습니다. 채운다는 것과 일정한 두께로 칠한다는 것도 다른 일이었습니다. 숨은 가정 하나가 역설을 만들었습니다. 현실에는 무한히 긴 나팔을 만들 수 있는 공방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한한 종이 위에서는 유한한 물로 채워지고도 일정한 두께로 칠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직관이 멈춘 자리에서도 계산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이 가느다란 나팔이 들려주는 우렁찬 소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